시계 바늘이 오후 6시를 가리킬 때 한예리는 늘 그랬듯 현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곤 했다.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하는 그녀에게 집은 예술 작품들 사이에서 보낸 하루를 마무리하는 안식처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열쇠를 돌리는 순간 평소와 다른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로즈마리 향이었다. 시어머니가 즐겨 사용하는 향수가 아니었다. 예린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다. 거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녀가 목격한 것은 한편의 초현실주의 그림 같았다. 흰색 소파에는 자신이 본 적 없는 여자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남편 강민재가 자연스럽게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정혜라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그 여자에게 차를 권하고 있었다. 어머님,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혜라는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예린이 알던 따스함이 없었다. 예린아, 왔구나. 인사해봐. 이 아이가 송하나야. 민재 마음속 진짜 여자. 시간이 정지했다. 예린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결혼 4년 그녀는 이 집에서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 노력해왔다. 갤러리 일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취향에 맞춰 인테리어를 바꾸기도 했다. 민재 씨, 예린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민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예린아, 우리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하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는 글쎄 좋은 동반자였지. 송하나는 25세 프리랜서 포토그래퍼였다. 예린보다 5살 어렸고 자유분방한 매력이 있었다. 그녀는 예린을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 깊숙한 곳에는 승리감이 숨어 있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예린은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갤러리에서 다뤘던 수많은 예술 작품들 중에도 이런 잔혹함을 표현한 작품은 없었다. 민재 씨는 언제부터 하나 씨와 예린의 목소리가 잠겼다. 6개월 전부터야. 민재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나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미안하지만 우리는 결혼이라는 형식 때문에 함께였던 것 같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예린아,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뭐 대수야. 하나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오히려 복이지. 넌 그냥 명목상 아내 역할만 하면 돼. 예린은 숨이 막혔다. 4년간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밤 예린은 결혼 앨범을 꺼내 들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 이제는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민재와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 갤러리 전시회에서였다. 그는 건축가였고 공간에 대한 철학을 나누며 사랑에 빠졌다. 결혼 후에도 그는 자상한 남편이었고 예린의 일을 응원해 주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돌이켜보니 6개월 전부터 민재는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촬영 관련 일이라며 자주 외출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송하나였던 것이다. 예린은 핸드폰을 들고 민재의 SNS를 확인했다. 최근 몇 달간의 게시물들을 자세히 보니 배경에 하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카페 창가에 비친 여자의 실루엣,
해변가 사진 한쪽 구석에 보이는 여자의 발끝.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배신이었다. 며칠 후 예리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예린의 상황을 듣고 분노했다. 불륜 증거는 충분히 수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정말로 이혼을 원하시는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다.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예린은 하나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시어머니는 하나에게만 반찬을 권하며 친딸처럼 대했다. 예린아, 이제 이 집 규칙을 정해야겠어. 시어머니가 말했다. 하나가 있으니까 내가 따로 방을 써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예린은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예린은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민재의 카드 사용 내역, 하나와 함께 찍은 사진들, 둘의 메시지 내용까지. 갤러리에서 키운 꼼꼼함이 여기서 빛을 발했다. 어느 날 예린은 우연히 하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다. 하나는 단순한 포토그래퍼가 아니라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만나며 생활비를 받아내는 여자였다. 민재는 그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남자는 부유한 사업가였고 하나는 민재를 이용해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다. 예리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다. 복수는 때가 있는 법이었다. 재판 당일 예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민재와 하나 그리고 시어머니는 예린이 쉽게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린이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피고는 결혼 기간 중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질렀으며 이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린의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하나의 이중적 행동을 입증하는 증거들이었다. 하나가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민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들이 제출되었다. 판사는 예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혼이 확정된 순간 예린은 울지 않았다.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이혼 후 3개월 예린이 예상했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었다. 하나는 약속했던 사업가와 결혼했고 민재를 차갑게 버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는 민재에게 거액의 빚을 지게 만들었다. 결혼 준비 명목으로 받은 돈, 사업 투자 명목으로 빌린 돈까지 합치면 3억이 넘는 금액이었다. 민재는 절망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에게 완전히 이용당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는 연락도 받지 않았고 새 남편과 함께 해외로 허니문을 떠났다. 시어머니 정혜란도 상황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며느리라고 여겼던 하나는 그녀에게 빌린 돈까지 가지고 사라져버렸다. 민재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시어머니마저 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1년 후 예리는 새로운 갤러리의 총괄 큐레이터가 되었다. 이혼의 상처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예술에 대한 열정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봄날 오후 그녀는 갤러리에서 새로운 작가의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의사였고
예린의 전시 해설에 깊이 감명받아 대화를 청했다.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인상 깊네요. 그가 말했다. 예린은 미소 지었다. 상처받은 영혼도 다시 치유될 수 있다는 뜻으로 기획한 전시예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예린은 오랜만에 진정한 소통의 기쁨을 느꼈다. 몇 달 후 예린은 우연히 민재를 길에서 마주쳤다. 그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고 예린을 보자 고개를 숙였다. 예린아.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예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민재 씨, 전 행복해요. 그것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등을 돌려 걸어갔다.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다. 운명은 때로 잔혹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린은 깨달았다. 인과응보는 복수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사랑, 의사 이준호와의 결혼식은 이듬해 봄에 조용히 치러졌다. 갤러리에서 만난 작가들과 동료들이 축복해 주었고, 예린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운명의 끈은 때로 끊어지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더 강한 끈이 이어진다는 것을. 그것이 예린이 배운 인생의 진리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등장인물. 한예린 주인공 30세 갤러리 큐레이터. 강민재 남편 32세 건축가. 정혜란 시어머니 55세 전업주부. 송하나 불륜녀 25세 프리랜서 포토그래퍼. 이준호 예린의 새로운 연인 34세 의사.